오늘 LA 인근 유명 관광지인 베니스 비치에 노숙자 텐트촌 철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노숙자의 절반만이 임시시설로 자리를 옮겨 반쪽짜리 대책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LA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노숙자 텐트 설치를 금지하는 법안이 최종 통과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시위가 열렸습니다. 한때 시위가 격화되면서 에릭 가세티 시장 관저가 일부 파손됐습니다. 이 북동부 지역에 토네이도가 강타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주택 수십여 채가 붕괴되고 수천 가구의 전기 공급도 끊겼습니다. 뉴욕시가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고객에 대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지침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브로드웨이 역시 백신 접종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동참했습니다. CDC가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바이러스 감염 농도와 전파력은 동의하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 하수처리장으로부터 출출한 샘플에서 4종류의 코로나19 변이가 발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9일 발생한 애마존 배달 직원의 한인 폭행 사건의 기자회견이 오늘 열렸습니다. 오늘 브로드웨이 등 주요 공연 예술계가 잇따라 관객과 모든 공연자들 대상으로 접종 의무화 관련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델타 변이의 확산으로 위기를 다시 국면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가을 학기가 필히 정상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9월 발생한 브롱스 갱단 조직의 충격 사건의 용의자로 오늘 7명이 체포됐습니다. 뉴욕시립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학 졸업생 5만 명의 학자금 부채를 탕감해주는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팬데믹 기간 급증한 코로나 관련 사기 피해 규모가 무려 5억 달러에 달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7월의) 마지막 날 7월 31일 전해드리는 라니맘닷컴 후원의 통키뉴스입니다. 먼저 7월 한 달 동안도 저희 통키뉴스와 함께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리고요. 지금 7월 한 달 동안 나갔던 이 썸네일 뒤를 돌아보는 라니입니다. 자, 오늘 마지막 날이고요. 물론 한국은 8월 1일이지만 이번 한 달을 라니처럼 뒤돌아보면서 또 부족했던 부분은 무엇이었는지, 또 새롭게 시작하는 8월 1일에 어떠한 계획을 세워 나가실지 조용히 정리하는 시간으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최근 굉장히 위협적으로 번지고 있는 델타 코로나 변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중점적으로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LA 지역에서 최근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로 신규 감염자와 병원 입원 환자 등 주요 수치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 같은 코로나 확산세가 놀라운 것은 부유층과 백인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LA 카운티는 이번 주 들어 일일 신규 감염자 숫자가 3,300명으로 지난주에 비해서 일주일 만에 17%나 증가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전체 일일 신규 감염이 약 7,500여 명일 정도에 달하고 있어 캘리포니아 신규 감염의 절반 정도가 LA 카운티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자, LA 카운티 인구가 캘리포니아 인구의 4분의 1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신규 감염이 캘리포니아 전체 수치의 절반에 달한다는 것은 매우 높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LA 카운티의 최근 급 확산세를 부유층과 백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바바라 퍼레어 LA 카운티 보건국 국장은 최근 LA 확산세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지역적으로 부유층이 많이 거주하는 소위 부촌인 베버리 힐스, 벨에어, 베버리 크레스트, 그다음 베니스, 스튜디오 시티, 엔시노 등 웨스트 LA에서 델타 변이가 급격히 전파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심각할 때는 LA에서 주로 센트럴 LA와 핫스팟이었던 곳과 비교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는 센트럴 LA가 핫스팟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웨스트 LA 지역이라는 겁니다. LA 지역 인구의 10만 명당 1일 감염자 숫자는 안정세를 보일 때는 낮은 한 자리에 머물렀지만 최근 들어서는 급격히 오르면서 두 자릿수를 돌파한 데다가 이번 주에는 15.7명까지 오르는 등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인구 10만 명당 1일 감염자 숫자 급증은 수치상으로 백인들이 주도하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LA 거주 백인들은 2주 전인 지난 17일 현재 기록으로 인구 10만 명당 83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나서
지난달 6월 19일 18명에 비해 한 달 만에 4.5배나 뛰어 올랐습니다. 바바라 페레어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이 같은 수치를 공개하고 전통적으로 백인들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왔는데요. 최근 델타 변이 확산세 속에서 아시안들과 라티노들을 제치고 흑인들 다음으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LA 카운티 보건국이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젊은 층들이 최근 코로나 확산세를 주도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부유층이고 백인들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렇죠. 웨스트 LA 지역은 그렇죠. 결국 우리는 다시 한 가지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백신을 끝까지 맞지 않겠다고 버티는 인종들이 백인들의 특별히 20대 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주로 몰려 살고 있는 지역이 수치로도 지금 나타났습니다. 참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거주하는 아시아인들은 백신 접종에 대한 적극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흑인들보다도 못한 백인들의 저런 모습, 인종의 문제가 아니라 참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영국의 과학자들이 코로나는 매년 유행할 것이고 특별히 겨울철에는 수천 명의 사망자, 목숨을 앗아갈 것이다. 독감처럼 겨울철만 되면 다가와서 특별히 노년층의 사망을 불러올 것이다 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 발표된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의 과학자들은 코로나 백신 접종률이 떨어지고 학교가 다시 개학하면 가을 이후 확진자 규모가 다시 커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겨울에는 코로나 4차 유행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이 앞으로 연례 행사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자, 브리스틸대의 애덤 핀 교수는요, 우리는 코로나와 관련된 문제를 오랫동안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이 바이러스는 독감만큼은 아니지만 유전적으로 매우 재빠르다는 것을 보여주었고요. 매년 수천 명, 심지어 수만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면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자, 옥스퍼드대 로절린드 플랭클린 연구소 소장인 제임스 네이스미스 교수 역시 같은 견해를 나타냈는데요. 그는 충분한 집단 면역으로 인해 코로나가 다시는 들불처럼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독감과 비슷한 질환이 사람들을 죽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사망자 규모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앞으로 겨울철에 매년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특정 해에는 수만 명으로 늘어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노팅엄대의 조나던 볼 교수는 전체 인구의 면역력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사망자는 감소할 것이라며 매년 사망자가 생기긴 하겠지만 수천 명 규모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 비관적이라는 지적도 내놓았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지금까지 말로는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사람들의 구전으로 전해지는 것과 이 CDC가 공식적으로 밝힌 거에는 큰 차이가 있거든요. 자, CDC가 드디어 이제 코로나 델타 변이에 대해서 정확한 규정을 내렸습니다. 다른 전염병보다 전염성이 강하고 더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거리두기, 개인 방역, 예방 접종에 대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는데요. AP통신과 CNN은 델타 변이가 수두만큼 전염성이 강하고 다른 변이들보다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는 내용의 CDC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요. 자,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 한 명은 평균 2~3명을 감염시켰지만 델타 변이는 환자 한 명이 5에서 9명을 감염시킬 수 있답니다. 와, 엄청나죠? 코로나는 한 명이 2명에서 3명, 델타는 한 명이 5명에서 9명. 그러니까 이 감염시키는 전파 능력이 거의 2.5에서 3배 가까이 되네요. 자, 델타 변이의 감염력은 메르스라든지 사스, 에볼라, 감기, 수두, 독감, 천연두보다도 강하다고 봤고요. 자, 미국의 매사추세츠 프로빈스타운에서 발생한 백신 접종 완료자들 간의 집단 감염 사례, 이게 참 무섭죠. 백신을 다 맞았는데도 근데 걸렸어요. 알고 봤더니 이게 델타 변이라는 겁니다. 이거를 이제
공식 명칭으로는 돌파 감염이라고 그러죠. 돌파 감염을 유발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변이보다 더 많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요. 단 보고서는 백신 접종 뒤에 델타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중증과 사망 위험이 10배 이상, 감염 위험이 3배 줄어든다고 전했습니다. 방대본 관계자는 이런 위험성 평가를 바탕으로 거리두기, 개인 위생 수칙 중수, 의심 증상 시 신속한 검사, 예방 접종 완료가 더 중요하다고 지속해서 강조하고 밝혔습니다. 자, 한국에서도요, 델타 변이 확산세가 무섭게 증가하면서 사실상 국내 유행을 주도하는 것으로 평가됐고요. 현재까지 대한민국 국내에서 발견된 주요 변이 바이러스 건수의 6,016건 가운데 델타 변이가 2,983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영국의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델타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도 전파력이 1.5배 높으며 델타 변이는 알파 변이보다 전파력이 1.6배 높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델타 변이가 빠르게 전파되면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도 다시금 환자가 증가하고 있고 이스라엘과 같은 나라에서는 부스터샷을 접종하기 시작했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얼마 전에 알래스카에서 8.2의 강진, 지진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자, 정부에서 미국 서부에 있는 해안에서 당분간 해안 바다에 들어가지 말라라고 하는 거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진으로 인해서 좀 예측하기 힘든 몸에 해로운 그런 해류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유였는데요. 일단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바닷가 많이 가실 것 같은데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스코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자, 코스코를 찾는 아시안 여성들은 고학벌의 고연봉자라는 통계가 나왔고요. 1년에 총 23번의 평균 방문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재밌는 보고서인데요. 전국 주민 3명 가운데 1명은 코스코 고객이고요. 주 고객은 아시안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석 회사에 따르면 코스코에 방문하는 아시안 여성 대다수는 시애틀 등 북서부에 거주하고요. 평균 연령은 35에서 44세의 기혼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다수의 이 아시안 여성들은요, 학력과 연봉에도 주목을 했는데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한 뒤에 12만 5천 달러 이상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집계됐고요. 방문 횟수는 2, 3주에 한 번꼴로 1년에 한 23번 정도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방문 시에는 평균 114달러를 식료품과 개인관리용품, 아디다스 제품, 듀라셀 배터리 구매에 지출한 것으로 통계회사에서 통계를 냈습니다. 최근 코스코 주식 아주 잘 가고 있습니다. 자, 한국의 코로나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4차 대유행이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태안에서 교회 수련회발 확진자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지역사회 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지난 30일 태안읍의 한 교회에서 열린 수련회 참석자 9명이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데 이어 31일 10명이 추가되면서 교회 수련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19명으로 늘었습니다. 여름방학을 맞아 일부 교회들은 어린이, 청소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등의 각종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소규모 교회에선 적은 인원이 모이니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방역 의식으로 현장 행사를 강행하는 곳들이 있어 방역에 취약한 상황입니다. 아무튼 한국은 초창기에 그 이단 어디였죠? 이름도 까먹었네. 부터 시작해서 물론 저도 어릴 때부터 여름마다 교회 수련회 가서 은혜도 많이 받고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수련회만 계시는 게 아닙니다. 좀 답답한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렇게 정신 못 차린 교회들 때문에 진짜 이름도 빛도 없이 지역사회에서 섬기는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아유, 참 답답합니다. 자, 마지막은 도쿄올림픽 소식입니다. 밤잠 못 주무시면서 어제 빅 3개의 경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야구, 축구, 배구.
방송 3사가 외면했던 일본과의 여자 배구만 승리를 했고요. 야구는 미국한테 홈런 두드려 맞고 졌고요. 축구는 멕시코에게 무려 6점이나 헌납하는 6대2로 져서 8강행 탈락, 짐 싸고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축구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할 말이 많은데 나중에 뭐 별도 영상을 한번 올리든지, 축구에 대해서 제가 정말 할 말이 많거든요. 저도 거의 여기 서부 시각으로는 새벽 4시부터 했으니까 저도 밤새다시피 해가지고 봤는데 내가 이 4시간을 들여도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싶은 좀 씁쓸한 마음이 있었는데, 뭐 꼭 이기고 졌기 때문에 하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뭐 미즈놀 팀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축구 경기를 보면서도 우리 미즈놀 가족들이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주식 투자와 축구의 연관성이 참 많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조금만 얘기할까요? 오늘 축구의 참패는 참패죠. 그렇죠? 워런 버핏의 플렉서빌리티, 상대 팀에 맞게끔 각기 다른 전술과 전략을 갖고 나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게 저는 가장 큰 페인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매매법, 똑같은 패턴, 그게 투자의 원칙이 아닙니다. 투자의 원칙은 본인 스스로가 잡아가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융통성 있는 매매법으로 가야 되는데,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팀이 뉴질랜드나 온두라스와 했던 그 패턴 똑같이, 근데 이번에 붙었던 멕시코는 이전에 우리가 토너먼트에서 붙었던 팀들과는 전혀 다른 팀이었거든요. 특히 공격력 하나만큼은 저는 브라질도 이길 것 같더라고요. 왠지 이번에 보니까 이 클래스가 다른 실력을 보여주더라고요. 저들의 그 모습이. 근데 전술에서도 실패했고, 그 다음에 김민재 선수의 수비, 김민재 선수를 와일드카드로 뽑지 못하는 해서 우려했던 수비진이 무너지면서 거의 뭐 진짜 자동문이었습니다. 그들이 골대를 향해서 차기만 하면 다 들어가더라고요. 공격이 못했던 거는 아니에요. 3골이나 넣었으니까. 근데 한편으로는 이강인 선수를 왜 저렇게밖에 활용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 오늘 같은 경기에서는 뭐 손흥민 선수가 있었어도, 뭐 김민재 선수가 있었어도, 심지어 한국의 A 대표팀이 붙었어도 질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수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주도권이 무너지기 때문에 결코 이길 수 없는 게 축구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변동폭이 많고 리스크가 많은 장에서 계좌가 쪼그라든다는 게 수비가 무너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비교를 하자면 내 계좌를 손해보지 않는 그 철저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으면 뭐 한 종목은 급등하고 한 종목은 쪽박차고 그러다 보면은 멕시코 골 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축구와 주식이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체력도 많이 떨어지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 끝나고 많이 울던데 좀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나라 양궁이 왜 이렇게 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양궁은 가장 비리가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녀노소 정말 상관없이 오로지 실력으로만, 제가 얼마 전 통키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오로지 실력으로만 선수를 선발하기 때문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것보다 국가대표 되는 게 더 어렵다라고 얘기할 만큼 힘든 거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의 축구가 그런가? 대한민국의 배구가 그런가? 뭐 이재영, 이다영, 그 쌍둥이 자매의 그 영구 제명됐지만 그 못된 쌍둥이 자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유망한 배구 선수들이 희생을 봤을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축구가 그렇다고 보거든요. 여러분, 손흥민, 이강인 선수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을
여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유럽에서 자랐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히딩크가 없었으면 박지성 선수는 발굴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철저하게 실력만으로 뽑아야 되는데 실력이 아니라 그쵸, 파벌, 족벌. 그러니까 실력 있는 정말 천부적이고 노력하는 선수들이 빛도 보지 못하고 사라지면서 그 영양가 없는 애들 데리고 국가대표를 만드니 되겠습니까? 무슨 동네 무슨 조기 축구입니까? K리그에서 좀 볼 좀 찬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올림픽이든 여러분 저 올림픽 25세 연령 제한이거든요. 와일드카드 빼고는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강인 선수 유로 2000 유로가 아니죠. 피파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가 2등한 나라예요. 근데 어떻게 몇 년 후에 저렇게 못하게 됐죠?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정말 축구에 대해서는 정말 할 말 많은데 늘 하는 말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축구만큼 외국인 뭐 감독도 필요 없어요. 벤투 변토 싸서 집에 가야 돼요. 필요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만들어서 당근과 채찍을 확실히 주고 대한민국에 내노라 하는 이 지도자들 실력 있는 지도자들을 진짜 임기 보장해주고 선수들도 그렇고 박항서 감독이 대한민국에서는 뭐 실패한 지도자 근데 베트남에서는 영웅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쵸?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그러면 박항서 감독의 문제일까요? 아니죠. 축구 환경의 문제인 거죠. 대한민국 선수들이 베트남보다 못합니까? 베트남 친구들보다 하드웨어 더 좋습니다. 체력도 더 좋고. 참 그런 부분이 많이 안타깝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런데 저는 충분히 우리 대한민국의 권하들은 저는 브라질을 능가할 만큼의 축구 실력을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특별히 정말 이 대한민국의 이 축구를 향한 이 온 국민의 이 붉은 악마의 응원은 전 세계를 능가하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뭐 배드민턴도 할 말 많습니다. 배드민턴도 이번에 뭐 다 떨어지고 여자 복식 동메달만 한국 선수들끼리 하게 됐는데 그 공이용 김소영 팀하고 그 중국의 준준결승에서 제가 봤거든요. 근데 참 마음이 아팠던 건 뭐냐면 중국의 그 여자 배드민턴 감독이 한국 코치였어요. 자리가 없으니까 국내에서는 그렇죠. 해외에서 스카우트 하니까 그분들을 뭐라 그럴 게 아니라 왜 대한민국은 참 죽 써서 남 좋은 일 시키나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연경 선수 일본을 박살냈습니다. 일본이 주최하는 도쿄 올림픽에서 일본 배구팀을 근데 여러분 일본 배구팀이 대한민국 여자 배구팀보다 그 세계 랭킹이 높아요. 모르셨죠? 정말 투지. 김연경 선수의 그 눈빛 반드시 이기겠다라고 하는 그 리시브가 좀 약하니까 본인이 자체에서 뒤에서 다 받아내면서 본인 생애 마지막 올림픽 정말 우리 김연경 선수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재밌는 말 한마디 드리고 그래도 7월의 마지막 통키 뉴스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요. 교회에는 성경, 불교에는 불경, 배구에는 김연경이랍니다. 주식에는 미즈널. 한 달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미즈널의 모든 영상은 무료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좋은 영상을 무료로 들어도 되나 싶어 감사하시는데 괜찮습니다.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유료할 계획이 없습니다. 하지만
영상에서 미처 다루지 못하는, 영상은 원웨이적인 방법이잖아요. 함께 소통하면서 줌을 통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바로 매월 하는 라니맘, 라사모와 함께하는 원포인트 레슨입니다. 총 3번의 수업이 있고요. 매일매일 단톡방을 통해서 투자의 팁을 여러분들은 공급받을 수 있고요. 주식의 자료도 공급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반이 있는데요. A반은 현재 자리가 없습니다. 수업료도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 비싸고요. 10년 프로젝트로 함께하는 그룹입니다. 즉 1000만원 가지고 800억을 만드는, 10,000불 가지고 8천만 불을 만드는 10년 동안. 그래서 현재는 A반은 자리가 없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요 원포인트 레슨에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원포인트 레슨의 수업을 들으신 분들이 그 다음 달로 그대로 옮겨가시는 분들이 평균 90%가 넘습니다. 한 달 동안 괜찮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요? 뭐 수업료도 그리 비싸지 않은 것도 원인이 있겠지만, 여러분이 8월 한 달 동안 굉장히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8월 한 달, 여러분들이 이 미주놀의 원포인트 레슨에 꼭 오셔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